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번 회기의 핵심 사업인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전반적인 이해와 협력을 돕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용인서부교회 김태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속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컨퍼런스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원공사 중지 행정명령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총회가 이번 회기의 핵심 사업인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총회는 이에 앞서 기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협력을 돕는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노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번 회기의 핵심 사업인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총회는 이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역협의회와 노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백광식 총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며 기도운동으로 전국 교회가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회 중심으로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의 160교회가 여러분 기도운동을 일으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교단 노회가 주체가 되어 기도의 열기를 일으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운동은 지역협의회와 노회가 연합된 기도운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그간의 교단 기도운동과 차별성을 뒀습니다. 또 교단 구성원들에게 기도 제목과 표준 매뉴얼을 공유해 기도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기도문은 기본적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고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별 또 지역별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30일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12월부터 전국 14개 지역별 기도회가 내년 2월부터는 163개 노회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는 전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기도회가 열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회는 기도운동 기간 들여지는 헌금도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도운동이 단순히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기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 신임 회장에 용인서부교회 김태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용기총이 한국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해 쓰임받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용인서부교회 김태진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다방면의 회복을 위해 용기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며 임기 동안의 회원들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교회도 회복돼야 되고 다양한 활동들도 회복돼야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용기총을 리빌딩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총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이용현 전 회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직을 폐지한다는 안건이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반대 측은 대표회장이 용기총 리더십을 위해 필요하고 신임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인선위원회가 대표회장을 추천해 임시총회 때 인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위드 코로나 시대 속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2021 미션 컨퍼런스 함께 세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와 다음 세대, 지역 섬김, 위드 코로나 등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코로나19로 환경이 급변한 데 대해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 가운데 섬김의 사역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미션 NGO로서 새롭게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와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와 섬김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021 희망친구 기아대책 미션 컨퍼런스 함께 세움을 개최합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함께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매일 하루씩 선교와 다음 세대, 지역 섬김, 위드 코로나 등 한국교회가 마주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협력 사례와 강연을 통해 교회의 미래 시나리오와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4일, 강사로 나선 한소망교회 류영모 담임 목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 속 안전한 교회, 안전한 목회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류 목사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같은 무게를 두고 목회를 했을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강점을 보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소그룹 모임 등 온라인 목회 매뉴얼 등이 제시됐습니다. 강사진들은 성경 속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을 발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팬데믹 위기 속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초대교회 영성회복과 구제활동, 교회 연합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안창욱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사원공사 중지 행정명령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 측은 생업을 뒤로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러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나왔다며 북구청장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허락한 데 대해 대현동 주민일동은 사원공사 중지 행정명령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대현동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해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출신 의료 선교사 로제타 샤우드 홀이 1897년 만든 4점식 한글 점자 교재가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문화재청은 점자의 날인 4일 대구대 점자출판박물관이 보유한 로제타 홀 한글 점자 교재를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예고했습니다. 점자 교재는 가로 13.4cm, 세로 21.3cm의 크기로 기름을 먹인 두꺼운 한지에 바늘로 구멍을 내어 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 특수교육이 태동할 당시 상징적인 유물이라고 평가하며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천안 화인 메트로병원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위탁 연구와 개발,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괄 부총장은 백석대에는 간호나 물리치료 같은 보건계열 전공이 있다며 해당 전공과도 활발히 교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인메트로병원 위영훈 대표원장은 좋은 뜻을 가진 대학과 함께하게 된 만큼 힘을 모아 다양한 일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차단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다량 구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에 걸려 특공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부와 청년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 보완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식품 광고 규제가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오후 5시부터 7시 TV방송 프로그램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고열량, 저용량 식품 광고 규제를 어린이가 시청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유튜브로 확대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따로 진열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 코너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넷플릭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신규 글로벌 OTT사가 속속 진출하면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애플 TV 플러스는 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등 계열사의 방대한 작품을 동원한 디즈니 플러스는 이달 12일 한국 서비스에 나섭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인기작을 선보이며 OTT 시장을 개척해온 넷플릭스도 신선한 작품을 내놓는 등의 전략으로 구독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우호 인사가 전체 의석 가운데 76%가량을 차지하게 되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등은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헌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을 지키고 살리는 정치를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학자 상당수는 자위대의 존재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은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대법원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배낭 여행객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 여행세가 외국인 차별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 여성이 배낭 여행세가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결과입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달러당 15%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판결로 배낭 여행객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난 35년간 지은 원전 수보다 많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20% 밑으로 낮출 것이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현재 2,990기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40여 년 안에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이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됩니다. 알레 바게리 칸이 이란 외무부 차관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이란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모든 당사국이 핵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10에서 15도 내외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전과 대구는 20도, 전주, 광주 21도, 부산과 제주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각 교회별 좌석의 50% 인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가 생명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몸과 마음을 다잡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신앙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